혹시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럼 아마 아실 텐데 정말 많은 의사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입원하는 그 순간부터 퇴원할 때까지 내 모든 치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진짜 내 주치의는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한국 의료계의 새로운 대답, 입원 전담 전문의에 대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질문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아마 바로 대답하기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은 각 분야의 교수님이나 또 수련 중인 전공의 선생님들이 그 역할을 나눠서 맡아왔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몇 년 전부터 이 시스템에 큰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전공의, 우리가 흔히 레지던트라고 부르는 분들의 근무 시간을 주 80시간으로 제한하는 법이 시행된 거예요. 그러면서 병동의 환자들을 24시간 돌볼 의료 인력에 커다란 공백이 생겨버린 거죠. 네, 바로 입원 진료의 공백입니다. 물론 전공의들의 과도한 업무를 줄이고 환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정말 꼭 필요한 조치였죠. 하지만 병원 입장에서는 당장 밤낮으로 환자를 돌볼 사람이 부족해지는 문제에 부딪힌 겁니다. 이 비어버린 자리를 메울 새로운 해결책이 정말 시급했어요. 그래서 등장한 분들이 바로 이 입원 전담 전문의, 영어로는 호스피털리스트입니다. 이분들은요, 외래 진료나 연구 같은 다른 업무는 안 하고요. 아예 병동에 상주하면서 입원 환자 치료의 선장 역할을 전담하는 거예요. 환자의 모든 치료 과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는 말 그대로 진짜 내 의사가 생긴 거죠. 그리고 이 제도는 정말 놀라운 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아니, 2016년에 딱 14명으로 시작했거든요. 근데 불과 3년 만인 2019년에는 전국적으로 124명까지 늘어난 거예요. 그만큼 의료 현장에서 이 역할이 정말 절실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이 입원 전담 전문의들은 모두 똑같은 방식으로 일할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각 병원의 특성이나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른 모델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크게 3가지 방식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게 참 흥미로운데요. 모델마다 장단점이 아주 뚜렷해요. 첫 번째, 1번 병동 모델은 예를 들어 심장내과 병동에만 딱 있는 거죠. 도입은 쉬운데 의사 입장에서는 내가 선임 전공이랑 뭐가 다르지?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대요. 반면에 응급 환자를 72시간 이내로 짧게 돌보는 단기 입원 병동이나 여러 과의 환자를 한꺼번에 보는 통합관리 모델은 의사의 자율성이나 전문성은 훨씬 높아지지만 그만큼 업무 부담도 크고 아주 정교한 팀워크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제도의 도입, 과연 성공적이었을까요? 네, 지금까지 시범사업 기간 동안 나온 결과들을 보면 아주 희망적입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같이 일하는 동료 의료진에게도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어요. 가장 극적인 효과 중 하나, 바로 이 숫자입니다. 40%.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한 병원에서 입원 전담 전문의가 단기 입원 병동을 운영했더니 응급실에서 병실을 배정받기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무려 40%나 줄었다는 겁니다. 병원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응급실 과밀화를 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죠. 그리고 이건 정말 저도 보고 좀 놀랐는데 바로 간호사분들의 만족도예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있는 병동의 간호사 만족도가 기존 병동보다 무려 8배에서 14배나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게 엄청난 차이죠. 언제든 상의할 수 있는 전문의가 바로 곁에 있다는 게 팀워크나 소통에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환자들이 느끼는 경험도 직접적으로 좋아졌습니다. 의사 얼굴 보기가 훨씬 쉬워지고 아플 때 바로바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환자 중심 치료라는 목표에 정말 한 걸음 더 다가간 셈이죠. 이뿐만이 아니에요. 또 좋은 소식이 있는데 바로 평균 입원 기간, 즉 재원 기간이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입원 전담 전문의가 환자의 치료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니까 불필요한 입원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까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이렇게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니겠죠? 모든 새로운 제도에는 성장통이 따르게 마련이니까요. 이 길을 처음 개척하고 있는 입원 전담 전문의들 스스로가 겪는 어려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역할과 책임 범위가 아직 명확하지 않고 제도가 아직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미래도 불투명하죠. 대부분 계약직이라 고용도 불안정한데 중증 환자를 돌보느라 번아웃, 즉 소진될 위험은 높고 심지어 주말이나 야간 근무에 대한 보상마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이 중요한 역할을 맡은 의사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아직 많이 부족한 거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뿌리내리게 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이랑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미국은 1996년에 시작해서 지금 활동하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6만 명이 넘거든요. 하나의 전문 분야로 완전히 자리를 잡았죠. 근데 한국은 2016년에 시작해서 2019년 기준으로 124명. 정말 이제 막 첫 발을 뗀 갓난아기 수준인 거예요. 갈 길이 멀지만 또 그만큼 성장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겠죠. 미래를 생각하면 이 숫자를 꼭 기억해야 합니다. 2,000명에서 6,000명. 이게 뭐냐면요.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20년 뒤 한국에 필요할 입원 전담 전문의의 수입니다. 우리 사회가 점점 고령화되고 환자들의 질병도 더 복잡해지면서 이분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거라는 아주 명확한 신호입니다. 이 미래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선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째, 정부가 나서서 시범사업 꼬리표를 떼고 정식 제도로 만들어줘야 하고요. 둘째, 병원은 업무 강도에 맞는 합리적인 보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학회와 병원이 힘을 합쳐 이들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이 전문가로서 계속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연구를 꾸준히 지원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한국의 이 작은 변화는요, 단순히 전공의의 빈자리를 메우는 걸 넘어서 어쩌면 미래 병원 의료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주는 신호탄일지도 모릅니다. 인구는 점점 늙어가고 환자들의 병은 더 복잡해질 미래에 병동을 든든하게 지키는 입원 전담 전문의가 우리나라를 넘어 전 세계적인 표준 치료 방식으로 자리 잡게 될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